정말 짜증나는 일입니다. 새벽 3시 창밖의 도시는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배도 고프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걸까요? 아니요,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시차 때문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동쪽으로 여행할 때 시차증이 더 심한 걸까요? 시차증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또는 그 반대로 이동하면서 여러 개의 시간대를 건너게 되면 발생합니다. 신체 내부 시계가 새로운 시간대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로 인해 두통에서 식욕 감퇴에 이르기까지 온갖 짜증나는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식사와 수면 스케줄이 모두 엉망이 돼서 밤에는 생기가 넘치고 낮에는 정신이 혼미해지죠.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비행기로 여행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시차를 경험합니다. 게다가 이 성가신 증상에는 관련된 많은 속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시차증의 원인은 단순히 수면 부족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차증은 여러분의 신체 시계가 익숙한 시간대에 밤낮 주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가 밤낮이 완전히 반대인 경우 혼란이 극도에 도달하게 되죠. 시차증을 극복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다면 수면제만 복용하면 돼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시차를 극복하는 마법 치료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수면 부족 때문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승무원들에게 물어보면 잠을 자려고 수면제를 복용했다가 오히려 더 불쾌한 경험을 한 승객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거예요. 밤에 출발해서 아침에 도착하는 레드아이 비행이 시차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운이 좋은 1등석 승객이 아닌 이상 비행기 좌석에서 침대만큼 편하게 잠을 자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낮 비행기를 타고 도착해서 편하게 낮잠을 자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면 시차증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시차는 어디를 가든지 겪게 된다는 말은 전적으로 옳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쪽이나 북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즉 같은 시간대에 머문다면 시차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물론 10시간 비행이라면 당연히 피곤하고 탈수를 경험하고 온몸이 뻐근하겠죠. 하지만 하룻밤 푹 자고 나면 괜찮을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혹은 그 반대로의 비행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 여행은 시차증을 단연 초래하고 아주 심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서쪽으로 갈 때보다 동쪽으로 여행한 후에 회복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역설은 물리학자들이 미스테리를 풀 때까지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죠. 물리학자들은 신경세포 진동자라고 하는 특정한 뇌세포가 여러분이 서쪽으로 여행하는지 동쪽으로 여행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학적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 세포들은 여러분의 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바로 그 세포들입니다. 수면 주기를 담당하는 24시간 내부 시계죠. 여러분이 사는 곳과는 다른 시간대의 장소로 여행할 때 세포들은 이 새로운 환경에 충분히 빨리 적응하지 못합니다. 불만에 찬 세포들이 수면 패턴, 신진대사, 그리고 많은 다른 신체적인 과정을 망침으로써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이 혼란은 여행이 끝난 후 최소한 며칠 동안 지속됩니다. 하지만 왜 동쪽으로 여행할 때 더 피곤한지에 관한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 시간대를 가로질러 서쪽으로 비행할 때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하루는 더 길어지는데 집보다 목적지의 시간이 더 이르기 때문입니다. 동쪽으로 비행하면 하루가 단축됩니다. 왜냐하면 도착했을 때 떠난 시간대에 비해 더 앞선 시간이기 때문이죠. 신경세포 진동자는 사실 24시간보다 30분 정도 긴 주기를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길이를 단축하는 것보다 연장하는 것이 더 쉽죠. 물리학자들의 수학 모델은 이 점을 증명했습니다. 모델에 의하면 3개의 시간대를 가로질러 서쪽으로 이동하면 3일 정도 후에 완전히 시차가 회복될 것입니다. 6개의 시간대를 가로질렀다면 회복하는데 약 6일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동쪽으로 간다면 3개의 시간대를 지난 후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적어도 4일은 걸릴 거예요. 6개의 시간대라면 회복 시간이 최대 8일까지 연장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시차를 더 잘 극복하는데 이는 타고난 뇌세포 주기 덕분입니다. 이 주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24.5시간의 주기 리듬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리듬은 더 짧거나 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뇌세포 주기와 24시간 주기 간의 차이가 시차 적응 능력을 결정합니다. 연구원들은 인간의 두뇌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 시간대의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직 실험으로 테스트하진 않았지만 실험을 하게 되면 여행자들이 비행 후 시차에 더 잘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댓글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시차를 극복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도 있어요. 시차증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만들 수는 있어요. 여행 전에 푹 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비행 전 스트레스와 늦게까지 짐을 싸면 지치게 돼서 시차증을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카페인 섭취를 줄이세요. 대부분의 여행자들처럼 비행 직전이 아니라 12시간에서 24시간 전에 미리 하세요. 그러면 몸이 지나치게 자극되는 것을 막아줘서 새로운 시간대에서 적당한 시간에 잠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야간 비행을 하는데 비행기에서 잠을 못 잔다면 미리 준비하세요. 수면 마스크, 목베개, 귀마개를 챙기고 편안한 옷을 입으세요. 비행 전과 비행 중에 가능한 한 많이 움직이도록 하세요.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어깨, 엉덩이 등이 뻐근해집니다. 깊게 런지를 하거나 여기저기 쪼그리고 앉으면서 팔을 머리 위로 뻗으면 기분이 훨씬 나아질 거예요. 비행 전에 비행기에서 자야 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파악합니다. 이건 현지에 도착하는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저녁에 도착한다면 기내에서 잘 경우 밤에 잠이 안 와서 첫날을 망칠 수 있어요. 도착 시간이 아침이라면 적어도 비행기에서 낮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다소 피곤함이 덜 할 거예요. 물을 많이 마시세요. 적절한 수분 공급은 몸이 새로운 시간대에 더 빨리 적응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베리, 토마토, 샐러리 또는 오이 같은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착륙하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불가능하게 들릴지라도 운동은 여러분의 주기 리듬을 정상으로 되돌릴 것입니다. 방의 온도를 좀 선선하도록 조절하세요. 그러면 더 빨리 잠들고 숙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방을 어둡게 하는 것도 기억하세요. 수면 주기를 책임지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산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비행만이 시차증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평일과 주말에 전혀 다른 스케줄을 따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부 시계의 화음이 깨질 수 있어요. 이 현상에는 심지어 사회적 시차라는 명칭까지 있습니다. 보통 평일에 11시부터 6시까지 자는데 토요일에는 새벽 2시에 자고 오전 11시에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의 내부 시계와 실제 시간 사이의 불일치로 혼란이 발생하는 건 당연합니다. 시차증은 휴가 첫 며칠을 망칠 수도 있지만 최고의 여행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상쾌하고 활력이 넘치면 심야 관광을 할 수도 있고 도시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숨막히는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흐름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하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영상들이 있어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클릭하고 제가 말했듯이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